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G7에 한국을 꼭 초청하고 싶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부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G7은 세계 주요 7개국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 7국가가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G20 국가 중 하나지만 이제는 G7 국가까지 올라설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G7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G7 국가들이 사실상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거든요. 전 세계를 이끌던 G7 국가가 어떤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했을 때 한국이 가장 성공적으로 방역을 해낸 만큼 함께 모여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초청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K방역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경제 부분 모두 자신 있었던 겁니다. 빠른 검사 방식과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을 함께 논의하게 되면 아마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겠죠?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국에게 참가를 요청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졌고 그만큼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기존 G7 국가들이 이번 방역에서 실패한 만큼 방역에 성공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방역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이 G7 회의에 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계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되는 거고요. 기존 G7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G7이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선진국들의 모임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을 위해 논의하는 선진국 모임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사실 한국이 올해 G7 회의에 처음 참석 요청을 받긴 했지만 유일하게 초청을 받은 건 아닙니다. 호주, 인도, 그리고 러시아도 초청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는 러시아가 G7에 오는 건 반대지만 한국이 참석하는 건 찬성이라면서 한국의 참석만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G7 회의 참석을 못마땅해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줄 서고 있는 지금 일본은 자존심만 세우면서 한국의 G7 회의 참석부터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G7 회의에 참석하는 걸 왜 이렇게 질투하고 견제하는 걸까요? 일본의 외무성 간부는 한국이 G7 회의에 참석하면 아시아의 유일한 G7 참가국이었던 일본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화나 안정이 아니라 그저 일본의 입지가 줄어드는 게 걱정스러웠던 겁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중점으로 논의하는 회의다 보니까 일본은 더더욱 한국이 참 불편할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일본은 이번 코로나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다른 나라에서는 믿지 않고 있거든요.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는 일본이 통계까지 의도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면서 말이죠. 심지어 일본은 경제도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방송사에서는 계속해서 일본어 발음과 일본인이 악수보다 목례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적게 걸린다는 등 황당한 궤변들만 늘어놓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경제를 회복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해도 아날로그 행정에 막혀 지급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일본과는 반대로 한국은 K방역을 통해 전 세계의 모델이 됐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급격한 경제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데 비해 경제적으로 가장 선방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3월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8.9%가 줄었고 미국은 9.3%가 줄었는데 한국은 1.4% 정도만 감소했거든요. 우리나라는 국경을 폐쇄하지 않았고 또 소비활동 촉진을 위해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를 잘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단순히 방역뿐만 아니라 GDP도 잘 지켜내고 외국에선 한국을 부러워만 하니까
일본은 심기가 불편했나 봅니다. 그동안 G7 국가이자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이 코로나 사태로 추락하고 오히려 한국이 급성장했으니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심지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까지 포함한 G12 체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G12 체제 논의를 같은 G7 국가인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구한 건 그만큼 한국이 국제 정세를 잘 읽고 변화에 잘 대응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을 찾는 곳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한국은 G7 회의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캐나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AI 국제협의체에도 참여하고요. 또 한국을 주축으로 세계 시민교육 우호국 그룹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G7 못지않은 세계적인 리더 국가로 생각한다는 거죠. 해외 유명 잡지 네이처는 한국이 ICT와 혁신 분야에 있어 글로벌 리더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세계 첨단 분야의 제일 선두라면서 말이죠. 마이크로칩과 컴퓨터, TV,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서 선두에 있었던 한국은 제조업을 넘어 첨단 기술, K-소프트 파워, 이제는 바이오 분야까지 선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마다 한국 제품이 다 있을 정도로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이 성장하게 된 건 꾸준한 혁신과 발전 그리고 변화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40여 년 만에 G7의 변동을 일으켰죠. 선진국의 기준을 한국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의 콜린 마샬 작가는 몇 년 전부터 한국이 제1세계 선진국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살기 좋은 멋진 곳이라면서 말이죠. 그때는 흘려들었던 그 말이 부쩍 와닿는 요즘입니다. 나는 한국이라는 제1세계 선진국에 살고 싶다. 여러분도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본 아베 총리의 코로나 대책은 실패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악이다. 세계적인 투자회사 로저스 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이 한 말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만큼 지금 아베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데요. 일본 내에서 비판적인 여론은 51%나 있고요.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61%나 됩니다. 심지어 우익신문인 산케이마저도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아베의 측근들은 비리를 저지르고 망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선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아베 정권. 대체 아베 정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베 정권의 코로나 대책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의료체계는 망가졌고 사망자를 숨겼던 것도 문제였지만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난지원금마저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일본은 재난지원금을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민간업체에 위탁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지급하면 될 걸 굳이 위탁해서 수수료만 들고 세금 낭비를 한 겁니다. 심지어 지원금을 나눠준다는 업체는 사실상 실체가 없는 법인이었고요. 하청에 재하청까지 주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이 업체의 수수료로만 왕창 나가버린 겁니다. 일본 국민들은 지금 이 사태를 일본 정부의 강도 캠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는 관광 요식업을 지원하는 고투 캠페인 사업이 있었는데요. 실수로 아베가 일본어로 강도를 뜻하는 고토라고 발음한 겁니다. 일본 국민들은 아베가 스스로 강도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 아니냐며 비웃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아베 정권에서의 다양한 문제도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베 정권이 검찰 장악을 시도한다며 비판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아베의 최측근을 총장으로 세워서 검찰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아베에게 나라를 망치지 말라는 SNS 시위를 했고요. 좀처럼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던 일본 연예인들마저 이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결국 개정법은 야당과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고요. 아베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점찍었던 쿠로카와 히로무 검사장은 코로나 긴급 사태일 때 보건 지침을 무시하고 기자들과 도박을 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로써 아베는 잘못된 인사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죠.
쿠로카와 검사장뿐 아니라 다른 아베의 측근들도 계속되는 망언과 비리로 대중들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잦은 망언을 했던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는 일본의 코로나 사망자가 적은 이유가 한국보다 국민 수준이 나아서라고 했습니다. 사망자가 많은 국가는 수준이 낮다는 의미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날 아소가 제시한 수치 자체도 틀렸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고 있는 와중에 국민 수준 때문이라고 하는 건 정말 생각이 짧은 거 아닌가요?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내뱉었고요. 또 선거 중 지방의원들에게 약 2억 원 정도의 현금을 부린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환경장관 고이즈미는 펀쿨색 장관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인 놀림감이 됐습니다.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려면 즐겁고 멋지고 섹시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아베 총리에 이어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고이즈미가 계속된 망언을 내뱉으면서 자민당에서는 새로운 총리 후보를 찾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아베의 라이벌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입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일본은 반드시 한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 관련 책을 읽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새로운 일본 차기 총리 후보가 일본은 지는 태양이니까 떠오르는 태양인 한국과 친해져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의 한 방송에서도 한국은 발전하는데 일본은 뒤처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일본에서 한국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만큼 한국은 여기서 그치지 말고 국력을 더 키워나가야 할 겁니다. 일본은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는 나라인 만큼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또 일본의 존재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확장된 선진국 그룹인 G11에 들어가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키울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도 한국이 지금보다 더 성장해서 전 세계에서 좋은 영향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코로나 사태로 세계 각국의 소비 시장은 얼어붙었지만 집콕 문화가 활발해지면서 TV와 백색 가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TV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세계 시장에 출하된 TV는 작년에 비해 16.4% 줄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출하량은 오히려 2.6% 늘어났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한국 OLED TV가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며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물량 쟁탈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TV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한 유럽의 매체는 우리나라 LG의 압도적인 화질과 반응 속도에 놀라면서 지금까지 본 제품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어요. 한국 TV는 중국과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최소 2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있다. 삼성전자의 김현석 사장은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삼성과 LG는 전 세계 TV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8K TV 기술이 이미 있는데 다른 국가에선 이 8K 칩을 만들려면 최소 2년이 더 걸려서 중국과 일본은 아직 우리나라의 기술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성능 좋고 튼튼한 한국산 가전제품에 열광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수출 규제를 걸었다가 도리어 타격을 입었던 일본에서까지 한국산 TV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하면 한국 TV가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대체 공정을 개발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에 성공했거든요. 애꿎은 일본의 소재 회사들만 피해를 입은 거죠. 사실 일본은 외국산 가전제품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국 제품만 사용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한국산 제품만 일본에서 브랜드 점유율 3위에 안에 드는 건 물론이고 점점 더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 궁금하지 않나요? 한국의 가전제품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일본은 외국산 가전제품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일본은 자국 제품만 쓰기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특히 TV 부분에서는 일본이 LCD TV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도 강하고 전통적인 프리미엄 TV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어서 사실상 외국산 가전의 진입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LG전자는 2019년부터 일본 열도를 공략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LG전자의 올레드 TV가 일본에서의 역대 최고 판매율을 달성했죠. 앞선 기술과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 일본 TV 시장 점유율 탑3로 올라선 겁니다. LG의 올레드 TV가 일본 시장에 들어서면서 일본 기업의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TV가 일본에서 잘 나가는 이유는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OLED TV 비중이 가장 높은 시장인 만큼 엄청난 화질을 자랑하는 8K OLED TV가 많은 관심을 받은 겁니다. 특히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에서는 화질이 보다 선명하고 뚜렷한 TV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TV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거죠. LG는 8K 대형 TV 말고도 일본이나 유럽이 소형 가전을 좋아하는 나라인 만큼 48인치 LG OLED TV를 출시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화질도 선명하면 좋겠다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한 거죠. 심지어 48인치 TV는 게이밍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초대형, 대형 TV뿐만 아니라 중형급 TV 시장은 물론 게이밍 모니터로서도 경쟁력을 갖춘 겁니다. 게다가 일본의 LCD 종가인 샤프는 경쟁사인 LG에게 OLED 패널을 사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의 기술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는 정도라는 거죠. 글로벌 프리미엄 LCD TV 시장도 한국의 삼성과 LG, 소니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LG는 나노셀 TV를 통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했고 8K 해상도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G는 현재 전 세계 TV 제조사 중 유일하게 OLED TV와 LCD TV 둘 다 8K 해상도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LG의 TV가 너무 세계적으로 강세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은 OLED 미들급 왕자라도 갖기 위해서 LG에 소심한 선전포고를 합니다. LG를 따라 48인치 OLED TV를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하지만 일본 방송에서조차 LG전자의 TV를 영접하고는 한국의 미친 기술력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보기만 해도 눈이 맑아지는 것 같은 초고화질 화면과 가벼운 무게, 그리고 4mm밖에 안 되는 얇은 두께를 보면서 모두 입을 다물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해당 방송에서는 일본이 한국 TV 기술을 따라갈 수 없다며 한국이 최고라고 인정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갖춘 LG는 기술 혁신에만 그치지 않고 꾸준히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 이미지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뉴욕 전광판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땡큐 릴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직원들이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감사 메시지를 띄운 겁니다. 또 뉴욕의 저소득층에게는 태블릿 PC 10,000대를 전달했습니다. 인터넷이 없어서 코로나 관련 정보나 소식을 듣지 못하면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G의 사회공헌 활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LG는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친환경,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나눔 활동을 제공하면서 사회와 환경의 가치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 LG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한국의 위상은 더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멋진 기업으로 또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기업 문화를 자랑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뿌리내린 겁니다. 기술력과 사회공헌 모두 갖춘 LG. 여러분도 그런 LG가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게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OLED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